안녕하세요, 다사람 여러분. 7번째 영상으로 또 찾아뵙습니다. 지난 제 경험담에 아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고, 행복해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고, 모든 것이 사람의 느낌이고, 사람의 삶이니, 있는 그대로 괜찮다. 그리고 예민한 사람은 없다. 섬세한 사람이 관계에 부딪혀 아픔이 켜켜이 쌓이면서 예민해진 상태가 되어진 것이다.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섬세한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에 스스로 동의가 되고 힘들 때마다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삶 자체가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임에 매일매일 나가면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막 스스로 막 알아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될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계속 제 삶에 대한 그런 느낌들이 변해가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재미에 이렇게 푹 빠져서 살게 되었죠. 그 모임에 모여있는 많은 이들이 그동안 삶에서 궁금했던 많은 것들을 질문을 했고 되돌아오는 답변들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막 짜릿짜릿한 거예요. 그래, 정말 그렇지. 사람의 삶이 정말 그래. 왜 여태 그걸 몰랐을까? 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곳이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고, 와, 세상에 이런 삶을 제시하는 데는 없지 않을까? 그런 아주 놀라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떨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부딪힘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제 나이만큼 저것이 맞아 라고 제 스스로 인식하고 살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강한 저의 선입견이 이렇게 뭉쳐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 부분하고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럴 때면 어떤 이야기도 제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 답답한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들리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참 많이 했고요. 그럴 때마다 해주셨던 이야기는 모든 걸 보류하고 그냥 들어보세요. 근데 그냥 들어본다라는 이 말 자체도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냥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게 알아졌어요. 여태까지 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나의 규정, 나의 선입견들하고 다 맞추고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제서야 느껴졌어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토록 선입견을 떼버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야, 그게 정말 아주 단편적인 그 방법에 불과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정말 사람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사실을 알아야 이 선입견을 떼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입견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냥 듣는다라는 그것이 제게는 아주 크게 와닿았어요. 모든 걸 보류하고 그냥 듣기 시작을 하면 되게 낯설기는 하지만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냥 듣는 것의 묘미? 어떤 문제에 휩싸이거나 생각이 많아지면 이제 그 생각이 막 돌아가니까 대상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일단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 너무 단순하지만 왜 여태 이걸 몰랐을까? 라는 그런 느낌들. 참 매 순간이 야, 이건 혁명이다 라는 느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냥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그냥 들어보겠다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고, 그러면 대상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그냥 들리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진위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그냥 듣는 것의 힘 한번 확인하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사실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늘 들어왔던, 매일매일 나가면서 늘 듣게 됐던 사실의 이야기 중에 그날따라 사람은 부족하지 않다,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 사실 이야기가 제 귀에 아주 크게 들리고 뭔가 가슴을 크게 이렇게 찡하게 하는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은 부족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100%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겠어? 100%다 어리석다라고 느끼고 살겠어?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느낌 정도로 듣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게 굉장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하지 않다.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왜 부족하다라고 느낄까? 그날따라 큰 의문과 함께 그 사실을 풀어내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듣게 됐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래, 그렇구나, 스스로 인정이 되어졌는데요. 먼저 사람은 부족하지 않다, 이 사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래, 정말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비교로부터 모든 것을 느껴가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비교로부터 모든 것을 느껴간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전체를 아파한다라고 느끼지도 못했고, 부분 비교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의 인식을 갖고 살았던 터라, 이 세상 전체가 비교로부터 어떤 상황들을 느끼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굉장히 놀랍게 들렸어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그 기준이 스스로에게는 나라는 것을 놓고 느끼니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내 기준에서는 항상 그러한 기준을 놓고서 상황을 판단 분별해왔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기준 속에 있었구나가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에 너무 동의가 됐고, 그 노력하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느껴왔기 때문에 동의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항상 이 부족하다라는 이 전제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하고 헛헛한 느낌을 채우기 위해서 나보다 잘나고 또는 좋은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대상들을 집착 아닌 집착, 추구하게 되었구나.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물건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을 다
추구해 왔구나.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래. 이게 다 사람은 부족하다. 라는 이것으로부터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되어졌던 현상들이구나. 라는 것에 너무 크게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가 되어지고 가만히 제가 살아왔던 삶을 그리고 제 주변을 느껴보니까 모두가 그런 거예요. 모두가 노력하는 삶을 이야기했고 항상 자기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으로부터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끊임없이 좋다는 것들, 내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아무리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도 어떤 한 부분의 영역에서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을 갖고 그 모든 게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아, 정말 세상이 그렇네. 와, 세상이 이래?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엄청난 거대한 틀? 그게 이제 제 앞에 이렇게 맞닥뜨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다 그 부족분에 매여가지고 절절절절절절절절 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와. 야, 그러니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웠지. 아무리 좋은 걸 내게 갖다 놔도 시간이 좀 지나면 만족스럽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왜 그렇게 찾아 헤맸는지 이제서야 그게 풀어지는 순간을 맞이한 거죠. 아, 그 비교로부터, 그 부족분으로부터 삶을 느껴가면 매 순간 고통이구나. 그리고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이 사실이 또한 크게 와닿았는데, 저는 제 스스로를 참 어리석다라고 느꼈거든요. 아는 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많지 않은 것 때문에 항상 위축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모른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게 아니라 모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지 모르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게 되고 아는 것을 살면 되는 문제였지. 그래서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너무 맞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모르는 거를 살아요? 사람은 아는 거를 살고 아는 만큼 사는 거지. 그런데 그 모른다에 왜 어리석다가 붙었을까? 저는 그 어리석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 세상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모르면 어리석은 거라고 했고, 에이, 너는 그것도 몰라? 이 어리석은 놈아.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늘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리석다,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에. 그런데 단지 모르는 거고 알면 사는 존재라, 그러면 모르는 것은 알면 된다. 관심만 가지면 알아진다. 이 사실을 들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 여태까지 내가 모른다라고 느낀 것은 계속 관심을 가졌고 내 삶에 필요하니까 그 관심 가지는 것으로부터 자꾸자꾸 뭔가가 알아졌고 그걸 계속 시도하고 살다 보니까 익숙해졌고 잘하게 됐고
그러니 모르는 것은 관심 갖고 계속 살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였는데 이 단순한 사실을 왜 삶 속에서 인지하고 살지 못했을까? 참 어이가 없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정말 그렇네.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었네. 사람은 오히려 아는 것을 사는 훌륭한 존재네. 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놀랍다라고 느껴졌어요. 잘난 사람들은 와 이렇게 봤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뭐 다 고만고만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크게 어우러지고 싶은 느낌도 없었고 어떨 때는 무시도 했다가 어떨 때는 뭐 말 그대로 사람 취급 안 했다가 이러한 느낌들 속에서 뭐 삶을 살아왔지. 이러한 시각을 갖고 내 주변을 느끼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내 주변을 바라보니까 이거 다 훌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 사실을 안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 뭔가를 모른다라고 느끼는 사람을 볼 때 에이 저것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아이 그래 단지 모르는 거고 알면 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 서지 않는 와, 야 이게 사실이 갖고 있는 힘이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모든 이가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에 대한 인정도 존중도 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막 벅차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부족하지 않다.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그래, 이러한 사실이 지금 어리석고 부족하다라는 전제에 걸려있는 이 사람들을 편안하고 그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진짜 희망이구나. 그러니 막 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느끼니까 너무 안쓰럽고 이 안쓰러움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부족하고 어리석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가? 100%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전제를 갖고 있는 한, 그 전제로부터 삶을 인식하고 그 전제로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삶에 대한 사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저의 경험담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강의, 앞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텐데요. 굉장히 낯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시면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삶, 지금 사람이 놓여있는 처지가 아주 명확하게 인식이 되실 겁니다. 사람은 알면 사는 존재인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매일 모임을 나가면서 계속 이 사실을 만나니까 삶이 자꾸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뭔가 자꾸 표현하고 싶어지고요, 자꾸 움직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무거우니까 쉬고 싶고 무기력하고 이랬다면 삶이 가벼워지면 자꾸 엉덩이를 떼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또 막 사실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고 막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푹 젖어 있는데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가위 눌림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가위 눌림 현상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 가위 눌림 현상 때문에 거의 잠을
편하게 자지를 못했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플 때 그 사실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그런 현상이 있었고, 가위 눌림 전조 증상이 또 있어요. 몹시 몸이 피곤하거나 이렇게 좀 많이 힘들었을 때 자려고 이렇게 누워서 이게 이제 가수면 상태로 들어갈 즈음 몸이 이렇게 딱 경직이 되고 뭔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이렇게 심하게 드는데, 이제 그 순간에 이렇게 너무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눈을 팍 뜨고 얼른 가서 불을 켜고 그때부터 이제 잠을 못 자는. 그렇게 되면 또 밤새 생각을 막 갖다 쓰고 뭐 자는 둥 마는 둥 막 그렇게 하면 다음날 뭐 컨디션 엉망이고. 그러니까 뭐 날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가위 눌림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제가 그게 사라진 게 이제 눈치가 채진 거였어요. 그 정말 오랜 세월 저를 괴롭히던 그 가위 눌림 현상이 사라진 걸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래서 그 가위 눌림 현상에 대해서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그게 어떤 현상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듣게 됐는데, 이 가위 눌림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살면 항상 대상 눈치 보고 세상에서 제시하는 틀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규정이 있고 선입견이 있으니까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뭐 당연한 지금의 우리들의 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참고 견디고 그런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싶은 그거를 막 누르고 사니까 그게 느낌으로 막 여기저기 맺혀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아픔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잠이 들 때는 당연히 어떤 이런 선입견이라든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계가 무너지면서 뭐 아주 다양한 뭐 생각들을 갖다 쓰면서 꿈을 꾸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몸에 맺혀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맺힘 현상, 그게 이제 가위 눌림 현상이다 라는 것을 듣게 되면서 정말 놀랍다. 야, 이런 게 다 재해석이 된다고? 근데 그걸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 가위 눌림 현상에 대한 이 재해석을 듣고 나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착한 어린이는 아니었는데 착한 어린이여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단 말이죠. 겉으로는 착한 척 해야 되고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뒤에서 딴짓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대상들 모르게 막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항상 그런 답답함이 막 켜켜이 쌓여 있었고 그런 억눌림 느낌들,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꽉 차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풀어낼 길이 없으니까 뭐 그게 화를 낸다고 풀리겠어요? 일상이 계속 그런 기저니까.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게 너무나도 동의가 되고 그 재해석을 듣는 순간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 내 느낌으로 살지 못해서 생긴 현상들이구나. 아픔들이구나. 이런 재해석을 정말 누군가가 해주었다면 내가 그런 가위 눌림 현상으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와, 정말 이 세상에서 해석되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죄다 밝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야 된다. 그런 느낌이 저한테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위 눌림 현상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스스로의 느낌으로 살지 못한 그 맺힘의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실 이야기를 듣고 동의를 하시고 그 사실을 스스로 막 이렇게 되뇌시면서 이렇게 막 작은 느낌 머금지 않고 막 움직이면서 삶을 한 점 한 점 사시다 보면 어느 결에
그런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풀어져서 다 제자리를 찾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늘 헛되게 동의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뭐 귀신이라든지, 뭐 미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삿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또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그런 생각, 사념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알아지면 엄청나게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족쇄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저의 이제 몸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